오늘은 환급특례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징수를 이해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 기간별로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일괄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먼저 담보 제공에 대해 알아본 뒤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하기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다음으로 세관장이 요구하는 담보물의 종류와 담보 제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 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담부정에 의한 신용보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이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을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단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인 관할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괄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합니다.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특정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세의 일괄납부기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의 일괄납부 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괄납부 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하며 한 번 정해진 일괄납부 기간은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일괄납부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괄납부 기간은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로 합니다.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원칙대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과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하는 정산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통지기한까지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고지를 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산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7조에 따라 정산 결과를 통지할 경우 일괄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내역,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그리고 정산 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 등은 그 관세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환급특례법 제8조에 규정된 직권정산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 등의 일괄 납부업체로서 제3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권정산의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정산 사유란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의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관세 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파산선 고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 등의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관세 등의 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직권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관세 등의 일괄 납부와 정산 및 직권정산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